김동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동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예, 예. 지난번에 질문하셨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예, 위치를 잘못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AGM에는 네, 네. 무코사가 하고 선무코사 두 가지거든요. 예, 네, 네. 에코가 떨어집니다. 김동현 씨 오늘 또 학회 하셨습니까? 온라인 학회 수학과. 예, 예, 강의 잘했습니다. 이거 김동현 앞으로 수학과에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강의는 오래 했습니까? 강의는 네, 50분 강의했습니다. 와 많이 하셨어요. 강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학교에서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라요. 강의 많이 하시면 굉장히 자꾸 자기도 발전됩니다. 남을 예, 가르치면 맞습니다. 자기도 발전합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제목은 뭐였습니까? 저희 소총과 진료 예. 영역에서 매출 뭐 2배 상승 뭐 이런 겁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네요. 테마네요. 많은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했겠습니다. 예, 좀 요즘 예, 수업과 좀 뭐, 많이 힘들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과 다 힘들지만 소득과 마학과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참, 네, 네. 좋은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이 됐겠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예, 아, 예, 네, 그러면 저요. 그렇죠. 본인도 네, 강의함으로써 더욱 늘게 됩니다. 예, 네, 아, 네. 예, 김동현 선생님 들어오셨고 또 다른 선생님은 아직은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김동현 선생님도 나오고 김은석 선생님도 나오고 어, 어, BH 항생님은 양대현 선생님입니다. 양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대현 선생님 지금 이분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인데 지난번에 못 들어오셨는데 오늘 들어왔셨네요. 190303은 어느 선생님인지 궁금합니다. 김원석 선생님 들어오셨고 김원석 선생님은 서울 서초 구로구에 있습니다. 신도림에 계시고 190303은 어느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90303. 예. 박진성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어, 박진성 선생님. 박, 박찬성 선생님은 청주에 계시는 박찬성 선생님 들어오셨다. 지금 5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참여율이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곧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후반부에 강의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이자 여기에서 파트 2부터 하겠습니다. 파트 2부터. 초음파 에코의 첫걸음입니다. 초음파 에코는 우리가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로 이렇게 나오죠. 강에코, 고에코는 같은 개념입니다. 강에코는 고에코 중에 섀도를 동반하는 것을 강에코로 하지요. 우리가 초음파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 때 첫 번째 원칙은 초음파의 에코의 정도는 반사에 비례한다. 그게 초음파가 어떤 물질에 부딪혀가 강하게 반사하면 고에코고 반사를 하나도 하지 뭐 그대로 통과해 버리면 무에코가 됩니다. 주위하고 똑같은 정도 되면 아이소에코가 되고 주위보다 반사가 적게 되면 저에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에코는
결국은 반사에 비례합니다. 두 번째의 원칙은 그러면 반사는 뭐에 관계되느냐? 반사를 좌우하는 것 첫째는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일 때는 고에코로 나오죠. 그리고 또 물질의 안에 초음파의 투과도가 다른 물질로 섞여 있을 때는 그 경계면에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해망지오마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해망지오 안에 바스큘라 레이크, 엔도테리움, 커넥티브 티슈 이게 섞여가 있죠. 그렇게 안에 있는 바스큘라 레이크하고 엔도테리움 소프트 티슈 사이에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경계면에서 강하게 반사해서 고에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자면 해망지오마가 고에코지만 리버 시로시스나 패티 리버에서는 오히려 저에코로 나죠. 주위가 아주 고에코면 고에코 물질도 이 저에코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이 세 원칙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대표적인 헤파틱 시스터인데 시스터는 이렇게 바일 닥트에서 생기는 거죠. 엔도스 여기에 바일 닥트에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됐습니다. 보시면 내부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초음파는 물을 잘 통과하니까 무에코로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시스터는 이렇게 실질하고 시스터 사이에 경계면에 강하게 반사합니다. 그렇게 마진이 고에코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마진이 고에코입니다. 이 트루 시스터는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면이 스무스하고 이렇게 경계면에 고에코입니다. 뒤쪽에 후방 음량 정강이 보이죠. 초음파 빔이 시스터를 통과하면서 감시를 일으키지 않고 초음파 빔이 이렇게 잘 통과하니까 뒤쪽에 후방의 음량 증가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을 표면부터 깊숙한 데까지 이렇게 이분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초음파 뒤쪽으로 갈수록 초음파를 좀 더 증폭시켜 가지고 그 영상을 구현합니다. 우리가 아까 대학 다닐 때 시험을 치면 1등이 60점, 꼴찌가 20점 되면 어떻게 합니까? 40점의 플러스가 1등을 100점, 20점이 60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뭐 운이 나쁘게 1등이 80점, 꼴찌가 20점 되어버리면 1등이 20점 또 플러스가 100점, 꼴찌가 20점에서 20점 또 플러스가 40점 되면 한 3분의 1이 제시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되면 이 시스터 뒤쪽으로 후방 음량 증강은 초음파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이 증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빔이 물을 통하면서 이 감쇄가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음파빔의 그걸 받아서 증폭을 받아서 고에코로 나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라테랄 섀도우가 보이죠. 이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이 물질이 속도가 빠른 데서 속도가 느린데 이 시스터의 물은 초음파의 감시는 적지만 통과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는 초음파빔이 안으로 굴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우리 물에다가 스트로나 이런 걸 넣으면 이렇게 꺾개가 보이죠. 안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래서 시스터는 이렇게 안으로 굴절해가 라테랄 시도가 되고 여기에 간시에펌 스무스한 마진을 가진 간시에펌인데 이 간시에펌은 간시에프가 밀집됐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요 셰퍼암을 통과할 때는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얼음 빙판에 갈 때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간낭종이고 간세포암입니다. 간세포암은 간세포가 정상 조직보다 4배에서 6배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비임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간낭종하고 간세포 뭐 그래도 좀 구별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세포와 간낭종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버에서 HCC냐 헤파틱 시스터냐 HC냐 하늘과 땅 차이 있죠. 그러면 간낭종하고 저액고 간세포의 구별점은 첫째는 간낭종에는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활한 경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스무스한 경계인데 간세포함은 주위에 섬유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조금 일레귤합니다. 형태는 보시면 시스터는 원행이거나 오발한 형태로 보이지만 간세포함은 보시면 끝이 뾰족뾰족한 형태를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자, 후방 음량 증강은 이 HC 헤파틱 C에서는 비교적 강한 후방 음량을 증강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간시에 포함도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균질한 간시에 포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감쇄가 적게 일어나가 이 뒤에 보면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방 음량 증강은 시스트에 비해서 훨씬 작은 약한 후방 음량 증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경계면에서 보였고 보입니다. 헤파틱 시스터는 간실질하고 간낭종하고 경계면의 음양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계면에 보였고 나옵니다. 그러나 HCC는 이 간실 포함하고 주위 간실질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면 보였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의 시스터는 내부 헬륨 신호가 보이지 않지만 HCC는 헬륨 신호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입니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인다면 이것은 시스터가 아니고 솔리드 매스가 되겠죠. 이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다음에는 강한 에코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 석회화, 칼시피케이션은 뒤에 아주 한 크리한 섀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빔이 박난세님 반갑습니다. 예, 저녁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강이죠. 이 석회화는 초음파 빔이 강하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흡수가 되어버려서 뒤쪽에 초음파 빔이 통과를 못하니까 아주 크리한 섀도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공기는 다양한 에코를 보입니다. 공기가 아주 작을 때는 점상의 에코, 조금 많으면 이렇게 선상의 에코로 보입니다. 때로는 공기 뒤쪽에 링다운 아티팩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방울이 있고 공기방울 사이 액체가 들어있으면 초음파 빔이 요 액체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초음파 빔이 마치 호른처럼 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링다운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할 때 횡격막 쪽에 위쪽에 렁의 알베올라 사이에 에어가 있죠. 알베올라에 그 에어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링다운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도 만들고 또 이렇게 섀도를 만드는데 더티 섀도를 만들죠. 공기가 장갑가스가 아주 많으면 이거 보시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다양한 이런 그걸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방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간에서 초음파 빔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헤파토사이트 안에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면 초음파 빔이 헤파토사이트 안에 폐하고 부딪히면 산란을 일으킵니다. 이 산란파들이 이 주위에 있는 헤파토사이트 주위에 있는 간실질하고 해서 이 산란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란파가 서메이션 합체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펫이 고에코로 보이려면 반드시 산란파가 합쳐지는 이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지방
지방 중에서 이 지방의 지방을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들어가 초음파빔을 쏘아보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을 굳혀는 바다나 버터나 마가린을 초음파에 갖다 대면 고에코로 보이죠. 왜냐하면 지방이 굳을 때 그 지방 안에 지방하고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방의 부딪혀가 산란파가 공기에서 서메이션 돼가 돌아오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브큐타니어스 팻이는 저에코로 보이죠. 왜냐하면 서브큐타니어스 팻은 팻만 구성되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부딪혀가 산란해가 서메이션 되는 물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음파 지방에도 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가 헤테로지너스하게 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초음파의 원칙이 우리가 상대적이라 했죠. 어떤 물질이 고에코라도 주위가 고에코면 저에코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키드니의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는 신우 신배가 있고 주위에 소프티슈가 있고 베슬, 너브, 림파틱 다양한 조직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빔이 여기에 중심에코 복합체를 부딪힐 때 이 여러 물질과 경계면에서 반사를 해가 고에코로 됩니다. 무슨 이해가 됐죠? 우리가 위장관의 서브무코사로 보이는 것은 서브무코사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브무코사의 안에 그랜드, 너브, 소프티슈, 림파틱, 베슬 다양한 조직이 있는 조직에서 거기에서 반사가 돼가 고에코가 됩니다. 그런데 신우 주위에 지방이 침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시면 중심에코 복합체는 아주 강한 고에코고 이쪽에 있는 팻도 고에코지만 중심에코 복합체에 비해서 팻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저에코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세계 최고죠. 예, 여자 양궁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만약에 미국의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우리나라 팀에 오면 어떻게 대표팀으로 뽑히겠습니까? 못 뽑히겠습니까? 아예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골프의 올림픽 대표로 보이는 것은 여자 LPG의 우승보다 10배나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강한 고에코라도 주위가 아주 강하면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담낭에 보면 콜레스테롤이 고에코로 보이고 이 콜레스테롤 스톤도 고에코로 보이는데 스톤하고 폴립의 감별점은 스톤은 움직이고 폴립은 움직이지 않고 스톤은 섀도를 동반하고 폴립은 섀도를 동반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하죠. 조직학적으로. 스톤은 안에 콜레스테롤로 뭉쳐져 있죠. 초음파빔이 여기서 부딪히면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이제 초음파빔이 들어가면서 감시를 돼가 섀도를 만듭니다. 자, 폴립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에 점점점점 고에코죠. 얘들이 고에코로 되는 메커니즘은 담낭 베개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되면 안에 베개에 있는 베슬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아가 콜레스테롤 엔갈핑하게 되죠. 이 안에 콜레스테롤의 엔갈핑 히스테오사이트가 모여 있는 겁니다. 초음파빔이 여기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히스테오사이트에 안은 콜레스테롤하고 반사가 돼가 산란을 일으켜가 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와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테오사이트 바깥에 있는 소프티슈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죠. 그래서 산란파만 고에코 되고 나머지 파는 초음파빔이 잘 통과해가지고 뒤에 섀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콜로이드가 고에코로 보이죠. 이 갑상선은 이를 보시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갑상선은 폴리클로 구성되어 있고
폴리카랄에 콜로이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 사이는 강한 반사가 돼서 이렇게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파피러리 캔사가 되면 유도하면서는 이렇게 저액으로 보입니다. 왜 저액으로 보이냐면 앱세리움의 정치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바깥으로 치면하죠. 이렇게 콜로이드를 없애버리고 이 치면해버리면 이 아주 밀집된 세포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피러리 캔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고 유담 세포가 아주 밀집되어 있죠. 세포가 밀집이 되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뾰족하고 주위를 치면하죠. 파피러리 캔사는 캡슐이었고 주위를 인베이전하기 때문에 주위가 이렇게 뾰족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파피러리 캔사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데 점점점 요거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 주위로 이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 요거는 아주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석이라도 섀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섀도를 만드는 결석은 적어도 3mm 정도가 돼야 섀도를 만들죠. 그래서 파피러리 캔사는 저액구고 경계가 불규칙하고 스피큘레이터 안에 마이크로 칼피케이션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파이브로바스큘러 조직이죠. 섬유결합 조직은 고액으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섬유결합 조직일 때는 우리가 세포 성분과 혈류가 적은 성분으로 특히 우리가 페리페럴 콜란지오 시에가 생기면 아주 이렇게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섬유결합 조직은 무조건 고액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체간에 생기는 판크레아스 덕털 캔사는 경계가 불규칙한 이런 저에코 결절로 보입니다. 파이브로바스큘러 티슈인데 왜 저에코로 보이냐면 판크레아스 캔사가 생길 나이는 대부분 판크레아스의 페이시 어큐메이션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판크레아스에 생기는 에코의 정도하고 판크레아스의 주위의 실질의 에코 정도하고 비교하면 이 판크레아스 캔사의 에코 정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 우리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전부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 들어오고 난 뒤에는 중위권이 되어버리면 부모님이 뭐라 하십니까? 도대체 너는 대학에 들어 공부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도대체 밥 먹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서가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고등학교 1등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서는 중위권만 주지하면 다음에는 우리가 세포가 침륜이 되면 염증세포가 되면 고액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리버 압세스인데 염증세포가 침륜되면 염증세포가 주위 세포하고 부딪혀 가지고 산란되고 이게 돌아와서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여기에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에코가 헤테로지니어스이고 나중에 압세스가 생기면 무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변하죠. 다음에는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메타세이즈 캔서입니다. 이게 이제 메타세이즈 능 캔서, 브레스트 캔서는 세포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저에코로 보이고 요 센터 부분에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정식되면서 중심 부분에 이스케믹 체인지 생기면 코아귤레이션, 응고가 되어버리면 고에코가 되고 그 다음 리케펙션 네크로시스 때문에 무에코가 되죠. 여기에 보시면 중심부에 리케펙션 네크로시스, 요 부분에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요 바깥쪽에 저에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타겟 사인, 벌사이 사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종괴의 내부가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되었을 때는 우리가 고에코로 봅니다. 헤망지오마입니다. 헤망지오마 아까 설명했지만 헤망지오는 캡슐이 없습니다.
그다음 내부에 이렇게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가 있고, 바스큘러 레이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소프티슈가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엔도세리움하고 바스큘러 레이크 사이에 강한 반사를 일으켜가 이 헤망지오마, 작은 헤망지오마는 고에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후방 음량 증강도 보입니다. 자, 헤망지오마가 이 안에 있는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지거나 또는 바스큘러 레이크가 클랩스 되어버리면 이 부분이 에코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져보면 이 혈관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되고, 또 바스큘러 레이크가 클랩스 되어버리면 또 요게 경계면 고에코가 생길 끈덕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에코 됩니다. 출혈이 있으면 출혈 부분은 고에코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헤망지오마도 중심부는 변성이 돼도 변형 부분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에코, 작은 헤망지오마는 고에코 되는데, 여기에 헤망지오마의 변형부에 고에코가 보입니다. 이거는 내부는 변성을 일으키지만 바깥 부분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해가 마지널 스트로크 에코로 보입니다. 때로는 헤망지오마가 크게 되면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고에코 부분은 비교적 이 바스큘러 레이크를 유지한다고, 이 저에코 된 거는 이 클랩스 되거나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졌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에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저에코로 보이는 게 근육이죠. 일반적으로 저에코는 세포학적으로 지방 같은 고에코 물질이 없고, 균질한 세포가 증식되면 초음파 투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음양계면을 만들지 않은 균질 구조, 히포바스큘한 조직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스몰 HCC가 저에코로 되는 메커니즘 보시면, 우리가 정상간죽은 센트럴 빈 토탈 에리어 사이노소이드가 있고, 여기에 간세포가 한 줄로 있습니다. 간암이 생기면 이렇게 세포가 막 증식이 돼버리죠. 정상보다 4~6배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빔이 세포가 밀집이 되기 때문에 음양계면이 잘 안 생기고 초음파 빔이 잘 통과돼가 저에코로 되고 약간의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망지오마도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몰 셀체가 아니고 라지 셀인데 간세포암 중에서 고에코 결절로 보이는 경우는 첫째는 페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에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안에 사이누소이드가 확장되는 경우, 세포하고 사이누소이드 사이에 음양계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세포암이 슈도 그랜줄러 포메이션, 이 토초색과 그랜줄러 스트럭처를 만들 때는 여기에 음양계면에 의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대부분 많이 생기는 것은 페이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급성염증에서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소관에 보시면 소관에 이렇게 보이죠. 소관에서는 우리가 1층이 고에코, 2층 저에코, 3층 고에코, 4층 저에코, 5층 고에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강하고 앱세리움하고 부딪히면 경계면에 고에코 되고, 2층에는 디프 무코사,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머슬이거든요. 저에코가 3층은 서브 무코사죠.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스트럭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반사가 많이 되고 고에코입니다. 4층은 머슬 때문에 저에코, 5층은 시로사, 서브 시로사 되어 있죠. 이 시로사는 파이브러 티슈가 많고, 또 이 시로사하고 경계면에 의한 고에코로 파이브레어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물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클랩스가 되어 있죠. 클랩스 대가 여기 서브 무코사입니다. 서브 무코사가 고에코로 아주 두꺼워졌고, 여기 1층입니다. 내강이 클랩스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층이요.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됩니다. 5층인데 우리가 AGM벨이 되면
프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돼가 또 염증 때문에 요 스무고스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슬청은 인볼브 안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 게스트릭 현상은 두꺼워졌고 청구조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위암 셰프가 침연해가 청구조를 디스트랙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 결절은 사실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이소에코 결절은 우리가 아는 방법은 이 병변이 돌출하거나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또 센터본에 베슬이 보일 때는 이것이 이제 FNH 매치로 이런 거는 결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요렇게 HCC인데 결절이 아이소에코 결절이죠. 그러나 주위에 마진 부분에 저에코가 되면 이것이 결절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초음파 음영의 이해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번 다시 제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PPT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되실 거로 믿습니다. 자, 이태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잘 들어오셨네요. 지금 노트북 보십니까?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거는 안 보이고 컴퓨터로 화면은 보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그게 안 나와가지고 소리가 안 나서 소리가 안 나와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그거를 듣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듣습니까? 네네. 뭐 그래도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잘 들립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두 개를 다 활용하시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였어요. 선생님, 저 얼굴 보이십니까? 예, 얼굴 보입니다. 예. 얼굴 보입니다. 다 보이고 머리 보이면 얼굴 상부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목소리는 아주 잘 들립니다. 질문 한번 하십시오.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예, 재밌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석 달간 열심히 듣도록 하십시오. 질문도 그러면 하나 하십시오. 질문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오늘 강의에도 관계없고 뭐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번에 강의하신 거,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알죠? 거기에 김일봉 치면 나옵니다. 2020년 강의 이렇게 하면 나옵니까? 유튜브 들어가시고, 김일봉 들어가, 줌 강의, 제2의 알초사 줌 강의하고 치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줌 강의.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대현 선생님 보겠습니다. 양대현 선생님. 박나영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박나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십시오. 질문. 원장님 아까 사이로이드에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섀도잉이 안 보이는 게 크기가 작아서 3mm 이상은 돼야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GB 스톤에서도 마찬가지로 봐도 될까요? 모든 칼시피케이션에서 섀도우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3mm 정도 돼야 섀도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섀도우는 1mm 정도는 섀도우를 만들지 못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스터 있죠. 시스터로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한 2mm, 3mm 정도 돼야 시스터로 인식되거든. 1mm 정도는 시스터는 오히려 고에코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mm 정도 아주 작은 시스터는 초음파빔이 그 시스터에 들어가가 리버브레이션이 이렇게가 점상 고에코로 보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경우이냐면 빌리어리 하마토막 하는 거 아시죠? 단간 가오정에서 단간이 늘어나면 작은 단간은 그 안에 초음파 빔이
리버브레이션 해가지고 점으로 점상고에코로 보이고 또 판크레아스에 히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이 있죠. 그것도 낭성병변인데 작은 낭성병변은 초음파 빔이 리버브레이션 해가지고 시스트로 보이지 않고 점상고에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GB의 아데노마요마토시스 거기에는 로키 그 RAS 신드롬 로키 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가 있죠. 그 사이너스가 아주 작을 때는 점상고에코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커야만이 시스트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도 3mm 정도 돼야 섀도우가 보이고 시스터도 최소한 2mm, 3mm 돼야만이 시스터로 인식되고 그보다 더 작을 때는 시스터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초음파 빔의 물리적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나혜 쌤 좋은 질문 이렇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선생님 또 박찬선 선생님 멀리서 청주에서 오셨는데 박찬선 선생님 예. 예, 아유, 질문 한번 하십시오. 박찬선. 멀리 청주입니다. 예, 그쪽이 아이소 에코이 그 네스가 있을 때요. 예. 그 초음파의 그 처치 시간에 말씀하시던 그 밝기를 좀 조절해서 그걸 비교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해망조마가 있죠. 해망조마 일반적으로 고에코로 안 보입니까? 그렇죠? 예. 여보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해망조마 환자를 딱 이제 발견하고 CT를 찍어보면 나는 해망조마가 S4번에 있었는데 CT 결과는 S4도 있고 S5도 있고 6도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CT 해망점을 딱 보고 그 위치를 초음파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해망조마의 그 반사되는 에코가 주위 에코가 비슷할 때는 해망조마로 전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에코의 대조도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뭐 게인을 올린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단 아까 말씀드린 이 결절이 주위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또는 결절이 마진의 변연의 고에코대 또는 변연의 저에코대 있거나 또는 이 아이소에코 결절은 안에 혈관이 보이거나 그렇죠. 이런 색한들이 소견으로 그 혈관의 종괴가 아이소에코 결절이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소의 결절은 정말 진단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이소의 결절을 인식하는 게 대부분 마진의 변연 저에코되나 변연 고에코되거나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혈류가 보이거나 이런 거로 인식이 됩니다. 박찬서 선생님은 지금 청주죠? 예. 예. 다른 선생님 좀 질문. 양대현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못 들어오셨죠? 강릉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시간 강의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잘 네. 됐습니다. 그래도 응급의학과 하시니까 늘 뭐 네. 바쁘시고 응급의학과는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응급의학과 저도 이번에 응급의학에서 마련해가지고. 예. 네네. 응급의학교에서 초음파 강의를 내가 몇 차례 했습니다. 학교에서. 네네. 예. 네네. 그래서 열심히 응급의학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초음파를 잘하면 많은 생명을 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고통에서 빨리 해결시키죠. 그래서 네네. 응급의학 선생님 초음파하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 한번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 예. 질문. 그럼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은 뭘 할 예정이냐면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인트가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하고
하겠습니다. 예,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뭐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강자 회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현 쌤은 강릉에 계시고, 박나영 쌤은 광주시 서구에 계시고, 김동현 쌤은 안양에 계시고, 백이선 쌤은 서울 마포구에 있고, 이태희 쌤은 서울 성동구에 계시고, 박찬선 선생님은 청주에 계시고, 김은석 쌤은 구로에 계시고, 정유주 쌤은 경남 거제에 계십니다. 8분